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질 경영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네버엔딩 큐입니다. 오늘은 프로세스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접근법이란 무엇일까요? 프로세스 접근법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목적을 이루도록 만드는 접근 방식이죠. 이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접근법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에서 프로세스는 입력, 활동, 출력으로 구성된 상호 연관된 활동의 집합입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입력입니다. 입력은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재료나 데이터로 다음 단계인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의 원자재나 서비스업에서의 고객의 요구사항이 입력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 액티비티입니다. 활동은 입력을 의도한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작업이 수행되며 품질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출력입니다. 출력은 활동을 통해 얻어진 최종 결과물로 제품이나 서비스, 보고서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 접근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프로세스 접근법의 목표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은 물론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프로세스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찾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을 통해 조직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접근법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효율성 향상입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을 적용하면 각 단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작업이나 비효율적인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며 조직 전체의 업무 흐름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 최적화입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을 통해 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조직의 전반적인 자원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즉,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점은 고객 만족도 증가입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은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각 단계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로 인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재구 매율과 추천율 역시 높아집니다. 마지막 이점은 위험 관리 개선입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은 각 단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나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비즈니스 연속성이 강화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접근법을 통해 조직은 효율성과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 식별입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각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고객 요구나 조직 목표에 맞춰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설계, 생산,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주요 프로세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로세스 간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 흐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원 및 책임 할당입니다. 각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이 충분히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책임자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의사소통의 혼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과 지표 설정입니다. 성과 지표는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 프로세스의 경우 생산성, 불량률, 납기 준수율 등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성과 지표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모니터링 및 개선입니다. 각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성과 지표와 실적을 비교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프로세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은 단순히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식별, 관계 정의, 자원 배분, 성과 관리, 모니터링이 각 단계를 통해 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에서 중요한 점은 각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프로세스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스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을 갖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설계, 자재 구매, 품질 관리와 같은 다른 프로세스와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각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잘 정의될수록 정보 전달과 자원 배분이 원활해지며 목표 달성을 위한 흐름이 개선됩니다. 즉,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와 일관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이란 각 프로세스가 입력과 출력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프로세스의 출력이 다른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전달되고 이로 인해 전체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생산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설계한 제품의 사양과 요구사항이 생산 프로세스의 입력 정보로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 프로세스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 제조를 수행할 수 있죠. 이러한 상호작용 덕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이 확보되며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품질 관리 프로세스와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제품 불량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에 그 정보를 공유하여 고객 대응과 서비스 제공 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효율성, 품질,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각 프로세스가 서로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들이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상호작용을 원활히 유지하는 것이 프로세스 접근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KPI, 즉 핵심 성과 지표의 중요성과 KPI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PI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진척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KPI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PI는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KPI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맞춰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KPI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PI는 개별 작업이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와의 차이를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KPI를 통해 조직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명확할수록 팀 간의 협업이 더 원활해지고 성과가 높아집니다. KPI는 직원들에게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이제 KPI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KPI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SMART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SMART는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의 약자로 각각의 요소는 좋은 KPI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는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목표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만족을 높이자는 목표보다는 고객 만족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하자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메저러블 측정 가능성입니다. KPI는 반드시 성과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한 KPI를 통해 현재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가가 목표라면 연 매출액을 10% 이상 증가시키자와 같이 수치로 표현해야 평가가 용이합니다. 세 번째는 어치버블 달성 가능성입니다. 설정한 KPI가 너무 높으면 동기부여보다는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연 매출을 50%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10% 또는 15% 같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렐러번트 조직 목표와 관련성입니다. 설정한 KPI가 조직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 관리 부서라면 불량률 감소나 고객 클레임 수 감소 같은 지표가 조직 목표와 더 잘 맞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전략과 부서별 목표가 일관성을 가지면 전체적인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바운드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KPI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에 고객 만족도를 90% 이상 달성과 같이 기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KPI를 설정할 때 주의할 몇 가지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PI가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표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정한 KPI가 조직과 부서 그리고 각 개인의 업무와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세스 접근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자의 명확화입니다. 책임자는 프로세스의 성과와 개선을 책임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럼 프로세스 책임자의 역할과 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책임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자는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해당 프로세스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책임자는 목표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세스 책임자는 성과 지표, KPI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책임자는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합니다. 예산, 인력,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프로세스의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프로세스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개선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이는 조직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연결됩니다.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어떤 문제 발생 시 해결 주체가 불확실해져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복이나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혼선이 생깁니다. 명확한 책임 지정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며 프로세스가 계획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책임자를 명확히 할수록 프로세스의 관리가 체계화되고 각 부서 간의 협력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 책임자를 명확히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 프로세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프로세스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자는 자신이 해야 할 업무와 목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책임자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사결정권과 자원 활용 권한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된 지표를 통해 책임자는 자신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KPI를 리뷰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피드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프로세스 성과와 책임자의 활동을 평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피드백함으로써 프로세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자는 자신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목표에 맞춰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명확할수록 프로세스 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지속하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됩니다. 프로세스의 책임자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역할 정의, 권한 부여, 성과 지표 설정, 정기적 피드백을 통해 책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Q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